이런 사례에 고민하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지각 연구팀이라는 곳을 찾았다. 1967년 이언 스티븐슨 박사가 설립한 이 연구팀은 정신의학계에서는 비주류 학문으로 꼽히는 인간의 뇌와 영혼, 의식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연구팀은 약 60년 동안 2,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연구했다. 이 아이들은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었는데 연구팀의 조사 및 검증 결과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이 말한 내용과 전생에 존재했다는 인물의 실제 삶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지는 차이가 있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의대 정신과 과장을 지낸 스티븐슨 박사 역시 우연한 계기로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을 연구했다. 그는 향정신성 물질로 흔히 마약으로 분류되는 LSD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LSD를 이해하기 위해 이를 직접 투약해봤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자각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지학, 즉 보통의 신앙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행위,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철학 및 종교적 지식을 연구하는 것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39세의 나이로 버지니아 의대 정신과를 이끌던 그가 임상 활동을 그만두고 40년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게 된 것이다. 스티븐슨 박사는 그의 연구 사례들을 여러 책으로 냈다. 그의 책에 소개된 사례도 흥미롭지만 워싱턴 포스트 주말판 편집장을 지낸 톰 슈러더 기자가 회의론자의 입장, 검증을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스티븐슨 박사를 동행하며 쓴 올드 소울이라는 책 역시 흥미로웠다. 슈러더 기자는 1998년 무렵 80세를 앞두고 있던 스티븐슨 박사와 함께 레바논과 인도 등을 방문, 그의 연구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책에 담았다. 이 책에는 스티븐슨 박사 일행이 레바논에서 수잔 가넴이라는 20대 여성을 만난 사례가 담겨있다. 이 여성은 5세 때부터 자신의 이름은 하난 만수르였다며 과거에 살던 집이 훨씬 더 크고 좋았다고 했다. 16개월쯤 됐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며 안녕, 레일라니 라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레일라는 세상을 뜬 전생의 대상자로 추정되는 하난 만수르라는 여성의 딸이었다. 하나는 심장수술을 받다 숨졌는데 죽기 직전 딸 레일라와 통화를 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잔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 13명의 이름을 떠올려냈는데 모두 전생 대상자의 삶과 일치했다. 수잔은 하난의 삶을 살 때 죽기 직전 자녀들을 위해 보석을 남겼다고도 했다. 하난의 자녀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석은 잘 전달받았냐고 묻기도 했다. 하난은 이를 그의 남동생, 즉 자녀들의 외삼촌을 통해 전달했는데 하난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수잔은 하루에 3번 이상 전생의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 남편의 재혼 사실을 알고서는 5살 아이가 그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티븐슨 박사는 수잔이 5살이었을 때 그를 인터뷰했고 20년이 지난 1998년 슈러더 기자와 함께 다시 그를 찾았다. 수잔은 여전히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한 남편을 용서했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슈러더 기자는 이런 사례들을 보며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인도와 레바논에서 여러 환생 사례들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의 입장에서 계속 의심을 해야 한다는 직업의식을 느꼈지만 왜 이들 사례가 사실이라는 가장 당연할 수 있는 해답을 놔두고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티븐슨 박사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빙의 됐을 가능성,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을 사실처럼 주입했을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빙의가 됐다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기억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아이가 6살에서 7살이 되면 기억을 잃어 빙의 가능성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또한 부모가 거짓을 아이에게 주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동기가 필요한데
이런 동기가 없다고 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해도 계속 전생 이야기를 하고 현생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털어놓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 왜 갈등을 유발하는 거짓 사기극을 벌이냐는 것이 스티븐슨 박사의 의견이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 장애나 흉터 및 모반 등도 중요했다. 이런 상처와 반점은 전생 대상자의 상처 및 장애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는 아이의 가슴 파괴, 의문의 상처 혹은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다. 스티븐슨 박사는 빙의나 사기극으로는 이런 신체적 특징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다.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자신이 전생의 유명인이었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꽤 가까운 곳에서 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이 떠올려내는 기억은 전생 대상자의 말년에 집중돼 있었고 전생 대상자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년 반이었다. 스티븐슨 박사의 뒤를 이어 현재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짐 터커 박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통계를 소개했는데 70%는 전생 대상자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즉, 살인, 자살, 사고 등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통계다. 전생 대상자가 평범하지 않게 죽은 아이들의 35%는 전생 대상자의 사망 원인과 똑같은 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스리랑카에 사는 샴리니 프레마라는 갓난아기는 물을 극도로 싫어했다. 목욕을 시키려면 성인 3명이 달라붙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나중에 전생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고 한다. 터커 박사는 한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사한 강력한 사례들을 보면 기억과 감정, 어떨 때에는 신체적 트라우마까지도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특이한 사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례가 카르마 등 특정 종교의 사상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환생이라는 표현보다 캐리 오버, 즉 이어지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이런 사례들은 죽음 뒤에도 의식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자는 정신의학 측면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연구하는 버지니아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이어 최면 치료를 통해 전생의 기억을 떠올려내는 상담사들의 조사 결과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보통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전생을 떠올려내는데 이런 사례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 4살 된 조카를 볼 때마다 너도 전생을 기억하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다가도 매형의 눈치를 보느라 묻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혼자 헛웃음을 짓기도 한다. 아무런 고민도 없어 보이는 조카 또래의 아이들이 나는 전생에 살해를 당했다라든지 집이 불에 탔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나이의 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존 맥 하버드 의대 정신과 과장은 그의 책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모를 뿐이고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했다. 처음 그의 책을 다 읽고 뭐 이런 허무한 결론이 있나 라고 생각했던 나는 취재를 계속할수록 나의 생각 역시 그의 결론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문득 깨닫게 됐다. 2022년 5월 미 연방하원의 UFO 청문회를 앞두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사례와 전문가 및 경험자들과의 인터뷰에 담긴 메시지가 독자들에게도 전달돼 이 미스터리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 깊은 곳을 자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